네, 반갑습니다. 미친 역사 미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4단원의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890년대에 이제 그런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그 다음에 이제 그 1910년부터 이제 20년까지 있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 다음에 이제 1930, 40년대, 그 다음에 이제 반제, 반전, 평화연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서양 문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국공법과 이제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서양의 근대 사상들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만국공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 간의 이제 대등한 관계를 규정을 했는데, 대등한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제 문명, 반문명, 미개 이렇게 국가를 나눠 가지고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너네들은 굉장히 문명화되지 못하고 좀 미개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너네들을 식민 지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일종의 근거가 된다 그랬죠. 음. 그리고 이제 청나라, 일본, 조선에 대해서는 이 만국공법을 이제 좀 외교에 좀 더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받아들였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진화론, 이것도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에서의 그 진화론을 사회 국가에다가 접목시킨 거죠.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거, 이거 당연한 그런 법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논리가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서구 열강 국가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식, 뭐 계몽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간다 그랬죠. 그런 내용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이제 침탈 수단으로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일본의 최초의 철도 도쿄하고 요코하마의 철도와 그다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최초의 경인선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구식 시간관념도 생겨난다 그랬어요. 열차 운행 시각 이런 것도 알아야지 이제 맞춰서 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태양력,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연도를 꼭꼭 알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력.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식 교육. 자, 교육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지식들, 사상들이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육이 근대화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근대 학제 제정과 도쿄대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청나라는 경사대학당,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이 국조서 같은 것들 제가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여성 교육까지 말씀드렸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여권 통문, 여권 통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학교 설시 통문이라 한다 그랬어요. 자, 자, 그 다음에 근대 신문, 그렇죠? 그런 이제 국내, 그 다음 해외 소식들이 이제 그 국내로 이제 많이 이렇게 전달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신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청나라 하면은 신보, 상하이에 있었던 이제 영국 상인의 이제 창간이 된 이제 상하이의 신보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요코하마 마이니치 최초의 일간지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제 도시였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도시 베이징, 그 다음에 난징,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요거 세 개는 반드시 이제 알아야 되는 곳이다. 그 외에 이제 광저우나 뭐 홍콩, 뭐 그 다음에 이제 랴오뚱반도도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 꼭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 자,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코하마 중요하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쿄와 나가사키, 그 다음에 이제 류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과 부산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우리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 문제도 이제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만 좀 집중적으로 외우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제 풀고 이 부분을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 침략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이제 1차 대전 전후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1890년대와 이제 1900년대까지 이제 좀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 청일 전쟁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전쟁이고요. 자, 이것이 이제 동학농민운동 이제 중에 일어났다. 이거 플러스 이제 갑오개혁도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청일전쟁하면은 여러분 조금 기억하면 좋은 게 바로 이 풍도해전입니다. 이 풍도해전이라고 하는 이 명칭, 이 이제 전투 이름이 등장하면은 아 이거 청일전쟁이다라는 걸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청일전쟁 결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잘 알아두셔야 돼요. 랴오뚱 타이완 할양 당연한 겁니다. 전쟁에서 무조건 이제 배상금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이제 할양하게 되어가지고 이때부터 타이완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랴오뚱 반도 어딘지 아시죠? 요렇게 이제 우리나라 있고요. 이게 중국 요렇게 있다. 하면 이제 랴오뚱 반도 요 위쪽 여기가 이제 랴오뚱이라 그랬습니다. 자, 요 지역을 일본이 먹으려고 했는데 이제 요때 누가 등장합니까? 러시아가 등장하더라. 그래서 러시아가 뭐합니까? 삼국 간섭을 주도하게 되죠. 일본 너 랴오뚱 반도 안 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이 어떡합니까? 러시아 불곰 국가 아닙니까? 굉장히 땅덩어리도 넓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깨갱 하죠. 그래서 일본이 반환을 하게 됩니다. 요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시모노세키 조약, 그 다음에 랴오뚱 반도, 그다음에 삼국 간섭으로 반환하는 것까지.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러시아가 굉장히 좀 속된 말로 띠꺼울 수 있어요. 아, 주구들이 뭔데 하면서 그쵸? 근데 이제 좀 이게 조져보려고 하니까 이제 러시아가 일단 너무 세요. 너무나도 세고 막강한 거 사실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부득부득 이제 칼을 갈죠. 10년 동안 칼을 갑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러시아가 점점 이제 뭐랄까 중국의 만주 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반도까지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리순과 다롄이 그죠? 그 리순과 다롄 요쪽이 이제 랴오뚱 반도 지역에 있는 그런 이제 뭐야 지도를 딱 보시면은 여기 안 나타나 있네. 간단하게 이제 지도를 조금 볼까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지도랑 같이 보면은 굉장히 또 재밌거든요. 지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아이고야. 요게 이제 청일 전쟁의 대표적인 지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풍도해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금 기억을 잘 해두시고 이 리순과 다롄이 여기에 있어요. 랴오뚱 반도에 이제 끝머리 이렇게 있는 대표적인 이런 이제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일본이 쓱싹 합니다. 일본이 러시아가 이제 아이고 쓱싹합니다. 여기 그죠? 자, 리순과 다롄의 조차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가 삼국 간섭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이제 본심이었겠죠? 사실은 이제 러시아가 엄청나게 이제 목숨 걸고 이제 구하려고 했던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동항이잖아요. 얼지 않는 항구. 러시아는 굉장히 이제 차가운 추운 국가입니까? 그 바다도 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국가다 보니까 이 얼지 않는 항구 부동항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순과 다롄의 주차권을 획득하게 되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배가 아픕니다. 됐죠?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요거 하기 2년 전에 96년에 이제 일본이 정말 오랫동안 공들였던
이 조선.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이 이제 친일 쪽에서 친러 쪽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아관 파천으로 이제 조선의 러시아 영향력이 굉장히 세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일본의 가슴은 굉장히 찢어지겠죠. 그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더 나아가가지고 의화단 운동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개국 연합군이 이제 그 아니 그 중국을 이제 파병을 했죠. 중국에 파병을 했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였는데 솔직히 의화단 운동이 이제 진압이 되었잖아. 8개국 연합군 내에서 진압이 됐었고 이제 신축 조약까지 맺었으면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만주에 군대를 주둔을 시켜 놓습니다. 이 의도가 뭐예요? 결국에는 만주까지 러시아가 습삭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도가 다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야. 저렇게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더 이상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1904년에 일어나는 게 바로 러일 전쟁이다. 자, 러시아에게 일본이 이제 선제 공격을 합니다. 리순, 그 랴오뚱 반도의 리순과 인천 제물포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을 이제 선빵 갈깁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고 선전포고를 뒤늦게 합니다. 하루 이틀 뒤에.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결과는 러시아가 이길 것 같았지만 일본이 이제 러시아를 이깁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속된 말로 뭐 발랐다 이건 아니고 거의 둘 다 이제 그로기 상태였어요. 러시아도 너덜너덜, 일본도 너덜너덜. 그래서 사실은 전쟁이 1년 넘게 1년 반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1년 반 동안 이렇게 전쟁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그게 아니거든. 그리고 완전 막 너덜너덜 해져가지고 야 이러다가 이제 두 개 국가 전부 다 멸망하겠다 싶어서 이제 미국이 이제 러시아와 일본 사이를 중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포츠머스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죠. 미국의 중재 가지고 미국에서 체결된 거이 포츠머스 미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포츠머스 조약 됐죠? 자, 그래서 러일 전쟁 그래서 일본이 이겼고 그 결과가 바로 포츠머스 조약이다. 내용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일본이 한반도 우리나라를 독점합니다. 청일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우리나라를 일본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가 간섭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러시아를 이제 이기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히는 건 사실 시간 문제였어요. 왜 그 전에 이제 미국하고도 이미 사전에 이제 미락을 맺어놓은 거 있고 그보다 앞서서 영국하고도 맺어놓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한반도 점령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사할린 남부 지역,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 지도 잠깐 보면은 여기 여기가 이제 사할린 지역이거든요. 그죠? 요 남부 지역을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리순과 다렌 가져가게 되고요. 남만주 철도 부서권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달 정도 뒤에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통감부, 이 외교권을 행사하는 이 통감부가 설치가 되고요. 이 초대 통감으로 오는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지만 뭐 헤이그 특사네, 뭐 고종이 강퇴당했네, 뭐 군사 그 이제 군인이 이제 해산이 되었네 그런 이야기는 이제 한국사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약 5년 정도 있다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죠? 한국 병합 조약.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부분 한번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청일전쟁으로 자, 청일전쟁 하면은 이제 핵심 키워드 풍도해전이 대표적인 전투다. 초창기 때 전투예요. 그 결과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었고 랴오뚱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하려고 했는데 타이완은 먹었으나 랴오뚱 반도와 뭐 때문에 러시아의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반환하게 되었고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좀 더 행사해 나가면서 일본이 이제 러시아와 전쟁하려고 각을 잡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전쟁이 1904년에 러일 전쟁으로 터지게 되고요. 그 결과로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이거 이제 청일 전쟁, 러일 전쟁 그 두 개 가지고 이제 비비는 거예요. 자, 1번 보시면 자, 가나 조약이 체결된 시기 사이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약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자, 누구와 누구 간의 조약이냐. 이거를 먼저 보라 그랬죠. 자, 일본과 청나라야. 그러면 이제 일본과 청나라 간에 맺었던 조약이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청일, 이제 수호 조규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아까 봤던 시모노세키 조약일 건데, 자, 청일 수호 조교하고 시모노세키 조약하고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자, 청일 수호 조교는 비교적 대등한 관계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갑이고 을이고 이게 아니라 두 개가 대등하다는 거야. 자, 근데 시모노세키 조약은 딱 봐도 뭔가 이제 갑, 을 관계가 뚜렷해요. 볼래요? 자, 여기는 이제 서로 화해를 돈독히 한다고 하니까 대등하죠? 자, 두 개 모두 영사관을 두고 서로 영사재판권. 그거 대등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나를 봐봐요. 자, 청나라가 이제 완전 무결한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랴오뚱 반도를 누구에게? 일본에게 할양한다. 땅 빼앗겠다는 이거예요. 갑을 관계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청일수호 조규가 나는 시모노세키조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71년, 요거 95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로 옳지 않은 거죠. 자, 갑신정변은 84년, 자, 청푸전쟁 84년, 강화도조약 76년, 일본 류큐병학 72년, 삼국간섭주도 95년이죠. 정답 5번입니다. 왜? 이거는 그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나온 사건이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키워드도 중요한데 흐름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자, 주 격전지. 자, 우리나라 당연한 거고요. 이제 중국도 있는데 여기는 러시아입니까? 더군다나 이제 발트 함대. 자, 발트 함대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의 함대예요. 근데 이게 일본군에게 무너졌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러일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청일 전쟁이 등장하면은 뭘 보시면 되냐면 풍도해전을 보시면 돼요. 풍도해전. 됐죠? 자, 2번. 그래서 이걸 러일 전쟁이다. 자, 이거 영향을 이제 대답해봐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거를 찾아볼까 하면은 정답이 2번이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그죠? 자, 요게 이제 04년부터 05년에 끝이 나잖아. 됐죠? 자, 을미사변은 95년이죠. 자, 요것도 95년입니다. 그죠? 그 크리스트교 성교자 요 포교죠. 그죠? 요건 시병포죠. 시병포. 이거는 텐진. 텐진이니까 요 58년이겠네요. 자, 코친 차이나 동부 삼성, 그쵸? 베트남 코친 차이나 요거는 그 뭐야 3코 아니었습니까? 3코. 그다음 세계항공 개항 코친 차이나 이거는 1차 그 420 조약 요거 62년. 됐죠?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가나 사이의 시기. 그죠? 여기 시기 문제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볼까요? 자, 이타가키 다이스케, 그 다음에 입헌 정치. 자, 근데 그 이제 결과 어떻게 됐어요? 헌법을 제정을 했대. 의회를 설치했대. 그러니까 요게 1890년대 이야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헌법은 89년이고 의회가 90년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캉유웨이, 량지차오, 메이지 유신 모델, 그렇죠? 개혁을 추진했다. 이거
변자 운동 아닙니까? 변법 자강 운동이죠. 98년이네요. 됐음. 자, 그럼 90년, 98년 사이에 있었던 거 꼽으세요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그죠? 자, 홍수전이 상제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51년부터 64년까지 태평천국 운동 일으킨 거 아닙니까? 자, 삼국가서 95년이고요. 의화단 운동은 1901년에 진압이 됐고요. 자, 외몽골 중급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신의 혁명. 신의 혁명인가 아마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쯤. 자, 독립운동은 06년부터 08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 밑줄 친 이 전쟁. 자, 일본 해군의 공격인데, 자, 일본은 이제 평양, 그 다음에 랴오동반도 리순 함락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웨이하이 회전이고, 자, 그 다음에 자, 미국의 중재래. 자, 미국의 중재.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미국의 중재. 그 다음에 이제 강화 협상이고, 양국의 대표 일본에서 강화 조약을 체결했다. 그죠? 일본에서 강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이제 일본은 거액의 배상금을 받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요거를 한번 잘 보시면은 이게 뭐야? 이게 청일인지 그다음에 러일인지 뭔가 좀 헷갈리잖아.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러일 전쟁의 결과는 무슨 조약이다? 포츠머스라 그랬어요. 그죠? 포츠머스 조약인데 이 포츠머스는 미국에 있는 데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이 조약은 어디에서 체결이 되었다고? 일본에서. 그죠? 청일 전쟁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시모노세키였죠.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배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상금도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등장을 했던 거지, 이 포츠머스 조약에서는 사실은 배상금이 없습니다. 미국이 중재를 이제 하긴 했는데, 러시아도 거의 뭐 빈사 상태, 일본도 거의 빈사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배상금, 왜 이제 내용은 사실 포츠머스 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 안에서 이 배상금을 못 받았다. 아니, 우리가 이기고도 배상금을 못 받았어?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이제 일본 안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도대체 정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결국 1910년대에 뭐 다이소 데모크라시네 이제 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모노세키 조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이 3번이 좋겠죠? 자, 루거차오 사건은 언제나 이거 중일 전쟁이고요. 이거 1937년입니다. 자, 발트 함대는 러시아죠. 이거는 러일이고요. 2번 체크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좀 헷갈리신 분인데 뭐 이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함정이죠. 자, 워싱턴 회의는 1921년부터 22년까지입니다. 요거는 1차 대전 이후에. 자, 일본이 칭다오는 어디냐면 이거 산동이거든요. 자, 산동을 점령했던 거는 언제냐면 1차 대전 중이에요. 1차 대전 중에. 그쵸? 이게 21개죠, 요거는 이제 1910년대에 이야기를 할 때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했고요. 5번. 자, 5번 갑시다. 이쪽 문제를 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설명이 길었는데,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나사이 시기죠. 자, 일본이 랴오동반도 차지했는데 러시아가 청에게 반환을 했다. 그래서 반환했다. 요거 삼국 간섭이죠. 요거 95년입니다. 간섭. 자, 그 다음에 8개국 연합국이 등장을 했네요. 그래서 민족운동, 여기서 민족운동이란 이제 의화단 운동이죠. 그 결과로 맺었던 게 이제 신축조약인데, 신축조약은 1901년에 맺었던 조약이다. 95년 1년 사이에 있었던 일. 자, 대한제국 97년이죠. 정답이네요. 1번. 자, 신해혁명 1911년, 제국헌법은 1890년, 이박헌사 71년, 독립운동 06년에서 08년. 이렇게 연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6번.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랴오동 반도의 리순과 다롄을 누군가가 차지를 했대. 그죠? 자, 근데 이 전쟁을 하려는 이유는 가스라 수단과 어용상인들이 추락한 이익. 그죠? 고토쿠 수신의 개전의 결사 반대.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가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뭔가 이제 일본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도 고토쿠 슈스이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랴오뚱반도의 리순과 다렌을 차지한 이들은 누구냐? 빨리 전쟁해야 된다. 러시아죠. 자 일본이 전쟁 벌 때는 청나라 아니면 러시아예요. 근데 청나라가 리순 다렌을 아무리 희생을 치르지 않고 차지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리순과 다렌은 원래 청나라 거니까. 그렇죠? 그 청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바로 러시아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1904년 거의 한 년 거의 직전 정도가 제일 가까울 것 같아요. 그죠? 전쟁 나기 이제 바로 전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도 한번 까볼까요? 자, 1차 아편전쟁 1840년이고요. 청일전쟁은 94년이죠. 러일전쟁 04년이고요. 1차 세계대전은 14년이고, 만주사변 31년이고, 중일전쟁 37년입니다. 됐죠? 요거 연도까지 체크해 두시면 좋아요. 자, 자, 14번까지 있네요. 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가나조약. 자, 프랑스와 청국이 아이고 베트남에서 분쟁을 동시에 개입하여서 발전을 종결시켰고 그죠? 자, 그 청국은 프랑스가 베트남 먹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겠다. 그죠? 이게 뭐냐면은 청프 전쟁 이후에 맺었던 이제 텐진 조약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텐진 조약이야. 그죠? 그 아편 전쟁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요게 언제냐면은 요거 85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청나라 조선이 완전 무교한 독립자주국. 자, 청국은 배상금으로 이역량을 어디에 지불한다? 일본에다가. 이거 시모노세키죠. 갑을 관계니까 요 95년입니다. 자, 가나 조약. 자, 가. 자, 응우옌. 그렇죠. 응우옌 왕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 베트남 잘 가시고요. 자, 코친 차이나는 1차 420이죠. 62년. 자, 수신사는 이거는 이제 강화도 조약 76년이고요. 태평천국은 51년이죠. 자, 정답은 제가 봤을 때 5번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죠? 가도 청나라가 무너진 거, 나도 청나라가 무너졌잖아.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제일 적당할 것 같다. 자, 8번 넘어갈까요? 자, 가전쟁. 그죠? 자, 이거 끝나고 처음 개최된 제국의회에서는 자, 전쟁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되는 규모 예산 편성하였고, 자, 군비 확장. 그래서 식민지, 자, 근데 이 포인트. 식민지로 새로 확보한 타이완이라 그랬어. 자, 식민지로 타이완을 확보했던 거 무슨 전쟁입니까? 청일 전쟁이죠. 됐음. 그 청일 전쟁 찾으세요. 관련된 게 이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그죠? 동원농민운동 중이니까. 자, 이거는 러일이고요. 1번. 자, 산둥이권 중국에 반환된 건은 좀 이따가 볼게요. 이거 워싱턴에입니다. 자, 베트남은 이제 청푸 전쟁이죠. 자, 청이 크리스트교 포교는 이제 그 텐진 조약이죠. 그죠? 2차 아편 전쟁 관련된 겁니다. 자, 9번. 자, 가나 조약인데 가는 보니까 청은 일본의 배상금. 이거는 이제 시모노세키죠. 시모노세키. 자, 나는 보니까 자, 청은 이제 각국의 이제 배상금인데 베이징의 외교공화 일대를 전용 거주지로 삼고 자, 베이징의 군대를 상시 주둔 이거는 신축 조약이죠. 01년 요거는 이제 95년. 자, 찾아볼까요? 자, 8개국 연합군은 이제 그 신축에 가깝죠. 자, 그다음에 삼국 간섭이니까 시모노세키. 당연히 정답이 2번이 될 겁니다. 자, 포츠머스는 이제 포츠머스 조약이죠. 그 다음에 펑후열도. 요거는 뭐 신축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자주 독립국 이것도 이제 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한번 볼게요. 자, 가나 조약 체결 시기 4이네요. 자, 보니까 자, 청국은 조선의 자주 독립국, 청은 일본의 배상금, 이거 시모노세키죠. 95년. 자,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일본하고 맺은 거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손 떼겠다.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 포츠머스죠. 그쵸? 포츠머스 05년 됐죠.
자, 그럼 9505 사이에 있었던 일 꼽아보세요. 정답이 2번이 되겠죠? 자, 전주화약은 94년, 이거 동학농민운동 때, 미드웨이저 42년, 제국이회 90년, 아주화친해 05년, 07년인가? 됐죠?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전쟁의 결과 볼게요. 자, 작년에 당신들이 다른 국가와 이제 전쟁을 할 때만 해도 우리는 이제 당신들을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별로 크지 않았는데, 자, 근데 당신들이 이기고 나서는 우리 백성을 짓밟고 있고, 자, 근데 이제 잘 봐봐. 겉으로는 우리를 보호국으로 삼아 외교만을 감독한다고 했죠. 그쵸? 자, 이제 외교권을 일본이 대신 행사하는 거야. 우리 외교권 박탈한 거. 이거 관련된 게 뭡니까? 을사늑약 아닙니까? 05년이잖아. 자, 이 작년에 전쟁을 했대. 러일 전쟁이죠. 그죠? 자, 러일 전쟁의 결과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당연히 정답이 4번이 제일 적당하겠죠. 자, 국제연맹 탈퇴한 거는 32년. 그죠? 33년인가? 아무튼 요 즈음이야. 만주사변 이후에. 자, 타이완 시모노세키죠. 자, 베이징 주재. 그쵸? 그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 그죠? 그 이제 시병포. 그죠? 시병포죠. 이거 텐진이죠. 자, 프랑스가 베트남 선교의 자유 인정받다. 이거는 1차 420 됐습니다. 자, 12번. 자, 다음 문서가 작성된 시기. 자, 귀국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자, 조선의 내란은 화약의 체결로 이미 진정이 되었다. 자, 조선에서 뭔가 내란이 있었고 화약을 맺었대. 머릿속에 이제 뭔가 그려지죠? 자, 귀국 정부 조선국에 대한 정치적 뜻은 좋으나 조선의 기억은 조선 스스로가 해야 할 것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별난이 편에 양국이 군대를 철수한다는 것은 9년 전에 매줘야. 요런 거 기억나십니까? 한국사 시간에? 이거 텐진 조약이었죠. 도대체 텐진 조약이 도대체 몇 개 나오는 거야? 그쵸? 이거 청일 사이에 맺었던 텐진 조약이에요. 뭐 이후에 갑신정변 이후에 그래가지고 양국 그쵸? 양국 군대 철수 그리고 나서 동시파병 기억나십니까? 요것도 85년이었거든. 이해됐어요? 그래가지고 9년 전에 맺은 조약이 바로 이거라는 거야. 그러면 9년이니까 요 94년이죠. 그럼 여기 화약은 무슨 화약이야? 전주 화약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라는 이제 동학농민운동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지금 94년의 상황이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 94년의 상황 찾아봅시다. 정답이 3번 되겠죠. 이해됐죠? 자, 419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 되겠고 굳이 연도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밑줄 친 난. 자, 난을 일으켰는데 자, 철도가 이제 파괴되고 베이징에 가까운 영은 불탔고 그쵸? 자, 보니까 자, 8개국 군사가 베이징으로 진군했대. 그죠? 자, 요거 그죠? 밑줄 친 난. 이게 그쵸? 여기 왜 이게 왜 여기에 등장을 했지? 요거는 이제 앞에서 풀어봐야 되는 문제였는데 그쵸? 이제 편집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의화단 운동이에요. 본의 아니게 복습을 하게 되네요. 그죠? 부청멸량 당연하죠. 청나라 도와서 이제 서양 세력을 물리치자. 자, 신문운동은 이제 15년 그쵸? 뭐 천두슈 뭐 루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의열단은 이제 김원봉이죠. 자, 광무개혁은 대한제국. 자, 페리의 그 내항으로 맺은 조약 이거는 미일 화친 조약이죠. 그죠? 자, 마지막. 자, 밑줄 친 전쟁. 자, 전쟁 여기 있네요. 자, 우리 타이완 사람이래. 청나라의 신민일 수가 없고 대청국 양제는 어찌 타이완 사람을 버리는가 하는 거죠. 그 타이완이 지금 청나라하고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야. 외인에게 타이완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타이완의 하량에 대한 내용이야.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그럼 요 전쟁은 당연히 청일 전쟁이 될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청일 전쟁에 대한 거 찾으세요 하는 거죠. 자, 그렇죠? 정답이 그나마 이제 좀 제일 가까운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4번이 제일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죠?
자, 왜? 청일 전쟁에서 패배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실패했어? 양무 운동이 결국에는 이제 청일 전쟁으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중철 서용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아예 그냥 싹 다 바꿔야 된다. 변법 자가 운동이죠. 자, 운용 사건은 이제 강화도 조약하고 관련 있는 거고요. 자, 베이징 조약. 베이징 조약은 2차 아편이죠. 전쟁. 자, 에도 막부가 무너지는 것은 이제 뭐 그 뭐야 그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존왕양이 운동. 미안해요. 지금 새벽이어가지고 제가 좀 간당간당합니다. 자, 그쪽 다섯 개 항공이 5홍공이니까 이거 난징 조약이죠. 1차 편, 1하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봤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런저런 문제 푸는 거 설명하느라고 조금 이제 좀 길어졌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자, 1910년대 이제 정세를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20년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910년대. 자, 뭐부터 보냐면은 이제 1차 세계대전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뭐 동아시아사에 갑자기 1차 세계대전 이야기 왜 나와요?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본도 껴있고 중국도 껴있거든. 그러니까 세계대전이잖아. 물론 이제 그 무대는 뭐 유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좀 더 이제 비중이 크겠지만 이제 일본, 중국이 여기에 굉장히 큰 그걸 이제 갖게 되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사라예보 사건이 이건 뭐 세계사 이야기니까 스킵을 하겠고, 자, 이 당시 일본은 자, 영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였어. 1차 동맹, 2차 영일 동맹, 3차 영일 동맹까지. 그래서 연합국 측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렇습니다. 요 참고로 이제 동맹국 하면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이제 독오이 이렇게 되죠. 독오이. 자, 근데 이제 연합국 측이 가는 여기는 이제 미국도 있고요, 영국도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요, 등등등 엄청나게 이제 많거든. 자, 그래서 이제 연합국 측에 이제 간합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일본이 독일의 산동반도 이권을 일본이 습삭합니다. 왜? 독일 지금 여기 있잖아. 그죠? 요게 이제 언제쯤 14에서 15년쯤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일본이 뭐 하냐면 이 산동반도 중국 거잖아. 사실 산동반도를 누가 먹냐면은 독일이 이제 습삭을 해요. 야동반도 일본이 먹고 독일은 산동반도를 이제 습삭을 하거든. 자, 근데 이 독일이 지금 전쟁하느라고 무지하게 바쁘단 말이야. 왜 동맹국에 있잖아. 지금 자기들이 사실은 이게 조금 밀리니까 이제 전쟁에 이제 좀 뭐랄까 속된 말로 몰빵을 해야 되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선에서나 이제 신경을 쓰지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크게 신경을 못 써요. 그 틈을 타서 일본이 독일의 산동반도에 습삭을 한 거야. 자, 그리고 이 중국에다가 뭘 요구를 하냐면 이 산동반도 이권에 대해서 21개조 요구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강요를 해요. 요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 당시 이제 집권자였던 위안스카이였어요. 위안스카이 1916년에 죽거든. 이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요 흐름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21개조 요구. 자, 요게 이제 나중에 오사운동의 이제 한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결국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은 누가 이기게 됩니까?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연합국이 승리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동맹국 독일, 특히 이제 독일이 이제 핵심 그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독일을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거냐, 이 전후 처리를 위해서 파리 강화회의를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자, 이 파리 강화회의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윌슨의 14개조 원칙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민족 자결주의. 느그 민족에 있었던 일은 느그 민족이 알아서 이제 해결을 해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14개조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 게 바로 베르사유 조약입니다. 그리고 요 조약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었던 그런 이제 일련의 이제 과정을 베르사유 체제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은 사실은 이제 1차 대전에 이제 패전국으로서 식민지를 다 잃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되거든요. 이 금액이 너무나도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근데 일본이 이제 독일이 전쟁하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썼잖아. 그래가지고 이 돈을 차마 이제 다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제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게 되죠. 자, 그러는 와중에 이 파리 강화회의 요 중에 자, 중국도 연합국 측이었단 말이야. 자, 연합국 측. 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산둥반도를 자기들이 이제 영향력 행사하겠다고 저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위안스카이가 좀 이제 좀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산둥반도 반환을 우리 산둥반도 이권을 우리한테 당연히 돌려줘야 되고 그 뭐 독일은 이제 졌으니까 두말할 거 없고요.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21개 요구 이거 없애달라. 연합국 이 미국 형님, 영국 형님, 아니 좀 이렇게 좀 해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연합국 측은 중국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고 일본의 편을 들어줍니다. 왜? 일본은 전쟁의 초창기 멤버였거든. 중국은 일본보다 조금 더 뒤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한 거의 끄트머리쯤에 참전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합국 측은 일본에 좀 더 마음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근데 서구 열강들이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일본 애들이 너무 우리가 좀 길을 살려줬나? 일본 애들이 조금 좀 걸리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 이거 좀 안 되겠어. 조금 견제를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좀 우리 전쟁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힘을 좀 빼자. 라고 하면서 이제 주최했던 회의가 바로 워싱턴 회의입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워싱턴 회의. 자, 워싱턴 회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서구 열강들의 해군 군비를 축소를 하자. 그렇죠. 여기에는 일본도 당연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세력이 너무 세지는 거를 좀 견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일본의 팽창을 견제해야 되잖아. 그 일본 해군이 사실은 막강하거든. 그래서 일본의 해군 확실히 이제 그 좀 줄여놔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영일 동맹 폐지고 자, 산동반도의 이권을 중국에게 돌려주게 되는 그 회의가 바로 워싱턴 회의다. 라고 하는 게 메인입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주권을 이제 이제 다른 국가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910년대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거, 그쵸? 그 21개조 요구에 대한 이야기와 그 중국이 이제 요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요 워싱턴 회의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3.1운동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자, 일본의 그런 무단 통치, 강압적인 통치와 그 다음에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 우리 민족의 일을 우리가 스스로 그래 해야지. 그래서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지만 이게 일본이 이제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죠.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자, 그 결과가 바로 이제 문화 통치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근데 이제 동아시아사에서는 이 내용이 그닥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사에서는 분명히 한문제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통치 방식이 이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항일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될 수 있었던 그 물꼬를 튼 게 바로 저는 3.1 운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그 시발점이 된 게 바로 3.1 운동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대에 이제 여러 가지 항일 운동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만주 지역에서는 의열단, 김원봉이죠. 그 다음에 간도 지역에서 봉오동 전투, 홍범도 대한독립군,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의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홍범도 다 이제 연합 이게 작전이었죠. 자,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거는 도시의 문제에서 많이 등장한 내용. 자, 그 다음에 자, 국내에서 이제 있었던 뭐 이렇게 뭐 물산 작년에 뭐 밀립대학 설립이네 이런 건 좀 제끼고
동아시아사에서 조금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신간회입니다. 연도를 잘 알아두세요. 1927년.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한국사에서 여러분들 좀 많이 하셨으니까 요 정도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중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조금 뭐랄까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자,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꽂아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좀 외우시면 됩니다. 자, 아까 그 중국에서 이제 일본이 산동반도 이권을 가지고 이제 21개조 요구를 이제 막 했다 그랬잖아. 이거를 그 위안스카이가 이거를 수용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위안스카이 1916년에 죽어요. 사망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군벌들이 이제 그 중국의 북부 지역에서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막 이제 세력을 막 이렇게 키우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군벌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식인들 중심으로 신문화 운동 요런 것들이 이제 15년 그 이후 그 뭐야 1915년 그 즈음에 가지고 이제 막 이제 전개가 되거든요. 뭐 천두슈, 뭐 루신, 뭐 이런 사람들, 쭉 후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신문화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중국이 그 연합국 측에 이제 가담했던 국가로서 이 파리 강화회의 자리에서 이제 요구를 했단 말이야. 하지만 아까 서구 열강들은 일본의 편에 이제 좀 더 무게를 실어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일본 때문에 지금 골머리 앓고 있는데 도대체 이놈의 군벌들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게 뭔가 이제 뭐 좀 중앙에서 뭔가 이제 통치, 엄청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좀 외교에서 우리가 조금 뭐랄까 손해보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도대체 이놈의 군벌들은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결국에는 베이징에서 터집니다. 베이징 대학생들이 이제 반일 반군벌 시위를 전개를 해요. 반일 반군벌 시위. 자, 그쵸?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이 군벌이 이 베르사유 조약을 이제 결국에는 우리 안 할 거다.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부를 하는 게 오사운동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사운동은 뭐 때문에 그 일본의 21개 요구와 그 다음에 산동반도 이권 반환 요구 실패해서 반일 반군벌 시위가 전개가 되었고 그 결과 중국이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는 때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게 오사운동이에요. 자, 오사운동이 어쨌건 이제 조금의 이제 좀 소득이 있었으나 여전히 이제 북부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 북부 지역에서 이 군벌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을 엄청나게 좀 심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1910년대 말 그 다음에 20년대 쭉 가거든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중국 북부에서는 군벌들이 자기들끼리 세력 다툼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지역이잖아. 자, 남쪽 지역에서는 이 순원, 그때 아까 등장했던 신해혁명, 그때 등장했던 순원이 중국 국민당을 조직을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화 운동에 이제 앞장섰던 한 사람 천도슈는 중국 공산당을 조직을 해요. 그죠? 국민당은 말 그대로 이제 좀 민족주의.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은 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의 이념은 너무나도 달라요. 반대되는 이념이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둘이는 이제 물과 기름의 관계로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존재였단 말이야. 자, 근데 이 공산당의 헤드쿼터 이제 뭐랄까 수뇌부가 이제 어디냐면 소련이에요. 소련. 그쵸? 이 소련이 이제 전 세계 공산당을 이제 지원하고 이렇게 명령 내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소련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야, 그 뭐야 공산당에게 야 너네 또 국민당하고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 만들어 봐. 우리가 이제 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제국주의랑 이제 맞서 싸워야지. 그래서 이제 소련이 국민당도 지원하고 이제 공산당, 그렇죠? 공산당에게도 이제 좀 연합 전선을 한번 좀 취해봐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실은 이 순원도 좀 소련하고 이제 뭐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1923년에 이제 순원하고 이제 그 러시아 대사인
이 둘 사이에 이제 좀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오게 나요. 공동선언. 그죠?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1924년에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국공합작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1924년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합작을 해요. 자, 그 목적은 뭐냐? 이겁니다. 반군벌이야. 군벌 타도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 1차 국공합작은 반군벌을 목적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을 한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1차가 있다는 것은 뭐도 있다. 2차도 있다는 거야. 2차는 다음 영상 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순원의 중국 국민당, 그다음 중국 공산당이 서로 뭐 했다? 합작을 했다. 뭘 목적으로? 반군벌을 목적으로. 이해됐습니까? 요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황푸군관학교 이렇게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황푸군관학교도 만들어지고, 그죠? 짱제스. 그 다음에 그 뭐야 공산당 측에서는 조원라이, 그죠? 요렇게 이제 하게 되고, 이 황푸군관학교 나중에 이제 김원봉과 의열단 단원들이 이제 입교를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순원이 1925년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 순원의 뒤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장제스예요. 장계석 혹은 장제스. 그죠? 이 장제스가 국민당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1925년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자, 530 사건이에요. 25년이라서 530이야. 이거는 뭐냐면 노동자 운동이에요. 이것도 상하이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 그죠? 노동자. 그래서 그 뭐지 영국계 회사의 일본인 그 감독관이었나? 아무튼 그 사람이 이제 노동자들을 막 구타해가지고 막 죽였을 거야 아마. 아무튼 그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던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노동자들은 사실은 이제 좀 이제 자본주의 쪽에 좀 가깝겠어요.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가 이 노동자들에게 좀 더 잘 맞겠어요. 사실 좀 더 사회주의 쪽, 공산당 쪽 이쪽이 조금 더 잘 맞아요. 왜? 공산당 사회주의의 기본적인 뭡니까? 무산계급이 유산계급의 생산 수단에 대해서 투쟁을 하는 거잖아.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자들 이런 이제 운동에 이제 사회주의가 굉장히 좀 큰 입김을 행사하기 시작해요. 공산당 쪽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장제스가 공산당 얘네들 안 되겠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공산당 좀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걸 이런 거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국공합작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 반군벌이라 그랬잖아. 자, 그럼 반군벌의 목적을 달성해야지. 그래서 반군벌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이 북벌을 단행을 해요. 말 그대로 북쪽으로 정벌 하겠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공산당이 점점 이제 대중운동을 주도를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장제스는 이것이 굉장히 좀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뭔가 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장제스가 뭐 하냐면은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공산당을 몰아낼 목적으로 자기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이게 바로 4.12 쿠데타예요. 4 더하기 1 더하기 2 하면 7이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530은 5죠. 25년 됐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4.12 쿠데타를 장제스가 주도를 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1차 국공합작은 결렬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제스가 공산당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자, 하지만 이제 북벌이 이미 시작이 되었잖아. 그러면서 결국엔 이 북벌이 언제 끝나냐면은 28년에 끝이 나요. 이해됐어요? 베이징 장악하게 되고요. 북벌이 완수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20년대 중반의 흐름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1차 국공합작이야. 1차 국공, 1차 합작. 그 다음에 530. 그 다음에 이제 북벌. 그 다음에 4.12. 그 다음에 북벌 완수야.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요거는 연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등장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요걸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마무리. 자,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이제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이렇게 섞일 수가 없어요.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제 북벌이 완수가 되고요. 이 난징에 이제 국민당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군벌의 뭐라 해야 되지? 좀 대표격이었던 이 장쉐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쉐량. 이 장쉐량은 장작림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장작님이 이 그 장쩌린, 그쵸? 장쩌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보통 중국에서는 이 장쩌린이 이제 열차에서 이제 폭사를 하게 됩니다. 폭사. 일본이 이제 장쩌린이 배신했다.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이 장쩌린을 이제 이제 폭약을 심어놔 가지고 열차를 폭발시켜 버려서 죽게 해요. 그러니까 장세량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당 정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결국에 이제 아버지의 원수 일본하고 이제 싸워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 1928년 요쯤 되면은 일본 제국주의가 점점 좀 심해질 때라는 거야. 사실은 이제 27년부터 일본이 산둥반도로 이제 뭐랄까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점령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일본이 중국을 먹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살살 침을 바르는 거야. 어.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중국에서는 그걸 뭐랑 싸워야 돼? 일본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러는 것보다 이 공산당이 더 싫은 거야. 장제스가. 자, 그리고 이제 공산당은 이제 홍군,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국민당의 탄압에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은 점점 좀 심해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30년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정말 그냥 대놓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결국에는 이제 대장정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 내용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조금 영상이 길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말 어려워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들였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요거 끝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뒤에는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자, 1번이요. 자, 다음 주장을 제기한 민족운동이래. 옳지 않은 거죠. 자,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을 때 이제 우리가 주장했던 거 칭다오 산둥반도죠. 이거 산둥.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의 미래 군사협정만의 기타 부분을 취소하는 것이 정의였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를 패전국으로 이제 치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칭다오를 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요구 아닙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가 일어났다? 5.4 운동이 일어났다. 옳지 않은 것 찾죠? 21기 요구 철회에 맞고 주도하여 확대되었고 3.1 운동 영향받은 거 맞아요? 신의혁명이 일어나는 계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요거는 우창 신군 봉기하고 관련이 있죠. 됐죠? 자, 2번. 자, 조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밑줄친 회의인데, 자, 보니까,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 태평양과 열강 세력관계 규정의 중요한 회의. 그쵸?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대요. 자, 일본이 이제 조롱하고 있는데, 요즘 공턴될 거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쵸? 밀슨의 민족 자교주의 원칙을 적용시켜 줄 거. 그러니까 요 회의가 뭐겠다? 워싱턴에서 열렸다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뭐야? 파리 강화 회의가 아니라 워싱턴에서 열렸다니까 워싱턴 회의죠. 워싱턴 회의입니다. 워싱턴 회의. 됐죠? 파리 강화 회의 찍으시면은 이게 오다비로 가는 겁니다. 왜 워싱턴에서 열렸다 그랬잖아. 파리 강화 회의는 파리에서 열렸죠. 워싱턴 회의 군비 축소. 어이구야. 이제 일본의 그런 이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옳은 거. 자, 워싱턴 회의 쭉 보니까 정답 4번 되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북벌 단행은 26년이라 그랬고요. 자, 국제연맹 탈퇴 문제. 요거는 이제 그 뭐죠? 30년대 초반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죠. 만주사변 이후에 5.4 운동은 이제 파리 강화회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이제 2번을 파리 강화회로
생각한 사람은 이제 3번을 찍을 거예요. 자, 문화통치는 이제 3.1운동 관련이 있는 거 됐음. 자, 3번 가운동. 자, 가운동인데 자, 천도슈, 후스, 신청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것이 기본 깔려 있고 파리 강화의 소식인데 학생들이 이제 이거에 반대하면서 뭐가 일어났다? 오사운동이 일어났죠? 오사운동의 결과가 바로 이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조인 거부. 자, 오사운동에 대한 거 꼽으세요. 하니까 정답이 아마 그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거는 아마 3번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상제회는 이제 태평천국 운동이죠. 자, 홍위병은 그 뭐야 문화대혁명, 문화대혁명이죠. 현대사에 등장하는 거요. 자, 캉류웨이 변법자강운동 이거는 1898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근황운동, 근황운동은 이제 85년에서 87년 이거 베트남에 대한 거.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불평등적 취소운동. 자, 요것만 봐도 이제 오사 운동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눈치가 채워지는데, 자, 중국은 뭐 했다? 산동반대 반을 요구했는데 열강이 무시했던 거. 요거는 파리 강화회의죠. 파리 강화. 자,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동안 중국에서 일본의 세력을 확대하였는데 일본을 견제하고 이해관계 조정하기 위해서 뭐 했다? 워싱턴 회의를 개최했다 그랬죠. 그렇죠? 요겁니다. 자, 가나 회의에 대한 거. 자, 러시아 삼국간섭 주도한 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자, 오사운동. 맞죠?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영일동맹은 이거 좀 왜 이렇게 좀 딜레이가 있냐? 미안해요. 좀 딜레이가 있네. 이건 시모노세키 조약이고요. 2번에 이제 오사운동. 그렇죠? 정답 2번이 있고. 영일동맹이 결성된 게 아니라 영일동맹이 이제 해체가 됩니다. 없어지게 돼요. 자, 일본이 리순과 다롄의 조차권 얻게 된 건 이제 포츠머스죠.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았다. 이거는 영향이라보다 이미 그 이제 식민지로 삼고 있었던 그런 상황 됐음. 자, 5번. 자, 가회의. 자, 산동 문제인데 최근에 어디에서 이제 산동 문제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베이징 학생들은 이제 앞당겨서 시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파리 강화 회의 되겠죠. 빠강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빠강 회의 하니까 당연히 오사운동에 영향 끼친 거. 정답 2번이네요. 자, 한국의 독립 최초로 약속한 거 이거는 카이로 회담이 되겠죠. 2차 세계대전. 자, 이거 3번은 워싱턴. 자, 북벌은 26년에서 28년까지고요. 5번은 그 의화단 운동이죠. 의화단. 자, 끝. 자, 6번. 자, 좀 딜레이가 있는 거 왜 이렇게 좀 느리지? 자, 6번. 자, 밑졸신 선언. 자, 선언 옆 끝에 있네요. 자, 보니까 자, 소련에 이제 광저우에 도착을 했고 황푸군관학교에서도 이렇게 생겨났고 그 다음에 순원의 뒤를 이은 장제스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자, 군벌을 타도할 것. 이게 뭡니까? 북벌이죠. 북벌이라고 하는 것은 1926년부터 28년까지라 그랬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26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될 것 같아요. 황토군관학교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국공합작의 결과물이라 그랬어요. 자, 베트남 광복회 요게 이제 12년, 오사운동 19년, 1차 국공합작 24년, 신간의 27년, 중일전쟁 37년, 일본의 항복 45년. 요렇게 연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문제. 자, 7번. 자, 가에 들어갈 내용. 자, 보니까 자, 타이베이의 국립국부기념관. 자, 신해혁명 당시 임시 대총통 됐죠. 자, 요것만 봐도 이거 누굽니까? 순원이죠. 자, 순원에 대한 거 찾으세요 하는 거죠. 자, 순원 하면은 정답이 2번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아주 확진해. 자, 됐고요. 이거 장제스 아니에요 하면 이제 이를 5번 체크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장제스죠. 자, 잠깐만. 이게 2번이 아니라, 정답이, 3번이, 정답이 있네요. 그쵸?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자, 지금 새벽이에요. 새벽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3번 1차 국공업자 순원이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밑줄친 회의. 자, 회의가 여기 있네요. 자, 영일 동맹을 근거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일본은 주 미려 강요하여 미 영미 이익과 충돌하였다. 그렇죠? 이게 이제 21개조 요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21개조 요구. 자, 근데 이제 중국, 여조, 영국이는 동맹 폐기. 근데 미국인도 동조했고. 자, 군비 조절 및 중국 중재를 다룬 회의. 요 회의가 바로 워싱턴 회의죠. 워싱턴 회의. 영일 동맹 폐기됐다 했으니까. 자, 워싱턴 21년에서 22년이고요. 자, 정답은 5번이죠. 됐죠? 5번. 자, 소련의 대일전 참전은 이건 얄타 회담에 관련된 거고요. 카이로 회담은 포츠담. 삼국 간섭은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오사운동. 요거는 이제 파리 강화회죠. 그렇죠? 왜? 오사운동 19년인데 얘는 21년이니까. 자, 9번. 자, 밑줄 친 이번 요구. 자, 산둥에 있는 독일의 이권의 양도를 비롯한 이번 요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번 요구는 21개조 요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구와 관련된 거 아마 그 이제 산둥반도 뭐 이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 이권들에 대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제 적당한 게 5번이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주국은 이거는 31년 이후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랴오동 반도는 이미 포츠머스 조약으로 인해서 리순과 다롄을 일본이 이제 먹게 되었죠. 베이징의 군대 주도는 이거는 신축 조약. 루거우 차오는 중일 전쟁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요 37년. 자, 그렇음.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카드. 자, 정치가겸 군인인데 신해혁명, 그 황푸공화국 교장, 국민 총사령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안 사건. 그런데 이거 누구냐면은 이거 장제스입니다. 그죠? 장제스 국민용 총사령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북벌 하는 거죠. 자, 그 장제스가 1928년을 가지고 이제 뭘 했느냐? 그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3번. 자, 1번은 이제 판, 보이, 쪼우. 자, 그 다음에 임시된 총통은 순원이죠. 자, 그 다음에 국민당 정부의 근거지를 타이완 이전. 자, 이것도 사실 이제 장제스가 맞긴 한데, 요거는 1949년의 이야기예요. 그죠? 국共내전 이후에 이제 장제스가 국민당을 이끌고 타이완으로 이제 갔던 걸 말하는 거죠. 자, 11번 가회의. 자,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제안으로 개최가 됐는데, 자, 뭐다? 이해관계 조정, 해군 군비 축소 등에 대한 논의. 자, 이게 뭡니까? 바로 워싱턴 회의죠. 그렇죠? 워싱턴 회의에 관련된 거, 자, 쭉 찾아보자. 정답이 5번이네요. 그렇죠? 5번 산둥반도의 이권, 중국에 이제 반환되는 거. 한국의 독립 카이로. 자,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 이거는 텐진. 그 다음에 에치슨 라인은 1950년에 등장을 하죠. 6.25 전쟁 관련된 거. 오사운동은 1919년에 관련된 거. 됐죠? 자, 마지막. 자, 가과정. 자, 딱 봐도 뭔가 군인처럼 생겼는데, 자, 보니까, 자, 나는 국민혁명군의 총사령관. 그죠? 이 군벌들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군대를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국민사령관의 총사령관으로서 뭘 한다? 북벌해야지. 이 장제스잖아요. 그렇죠? 장제스. 그렇죠? 그 군벌들 타도하기 위해서 북벌을 단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 26년에서 28년에 대한 이야기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정답이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30년대, 40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시간이 아마
그 동아시아 치고 이게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진도를 나갔는데 다음 이제 진도를 조금 이제 줄이기 위해서 좀 많이 나갔고 다음 영상 때 4단원의 마지막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